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이런 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런 아이고야. 어깨 비밀이 있을까요? 살짝 하나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채널로 유명한 왓쌤TV를 운영하고 계신 22년간의 중학교 수학 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교감 선생님이 되신 황유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슬기로운 중학생활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초등학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5, 6학년 학부모님들도 사실 중학교를 위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중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네.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모르고 오셨네? 정말 모르고 왔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포인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진 어떤 중학교만의 시스템의 차이? 네.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아이들을 좀 많이 케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도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몇몇 교과만 빼고 다 선생님 하시면서 애들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좀 진도도 조정을 하시고 하셨는데 중학교는 너무 달라요. 그런 게 없죠. 네. 교과마다 선생님이 다 다르게 들어오시고 그렇죠. 또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도는 진도대로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평가대로 다 나가는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다 똑같이 보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수학평가가 다 이렇게 몰리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오시는 거, 이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거의 다 점심시간도 혼자서 잘 챙겨야 하고, 쉬는 시간도 혼자 다, 이제 뭔가 아이들만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부모라면 이런 게 이 말씀 중에 궁금하겠다라는 게 몇 가지 좀 있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담임 선생님하고 보통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하루 종일 보시니까 네. 선생님하고만 상담을 하면 되는데 중학교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 그럼 우리 아이가 뭐 특정 과목이 뭐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특정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가능해요. 오. 가능한데 네. 많이들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가정통신문에 교과 선생님하고도 상담이 가능하시다, 또 진로 선생님하고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요. 네. 어머님들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나? 내가 신청을 해도 되나? 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어요. 교과 선생님하고도 상담이 가능하다. 엄마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과 선생님이시면 가르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만약에 아니라면 네. 그런 거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 그런데 네. 이제 상담 신청을 먼저 하잖아요. 네네. 신청을 하면 제가 겪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어머님이 왜 신청을 하셨을까? 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게 돼요. 내가 엄마랑 다음번에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 이 아이가 식 쓰는 데가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은 뭐 발표하는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보게 되니까 아주 걱정되지만 않으시다면 저는 한번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행평가 질문이에요. 네. 수행평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5월 달에 네네네. 보통 막 몰리죠. 맞아요. 그리고 예. 2학기 때는 보통 9월에 네. 다 몰릴 텐데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수학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수학에 저도 수학이니까 더 포커스해서 네.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준비를 좀 미리 하고 오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를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관찰점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아이, 표현할 수 있는 아이. 학생들 중에서 뭔가 말로 표현은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글로 나타내는 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행평가는 특히 수학 수행평가는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거, 설명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뭔가 식쓰기 연습 이 정도는 좀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중학교 성적 뭐 대학 가는데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중학교 성적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그게 바탕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중학교의 내신은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고등학교 가서 또 대학을 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학생들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공부한 분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물론 고등학교 갈 때 뭔가 석차 백분율로 반영이 돼서 고입에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특목 자사고에도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을 꿈꾼다 그러면 많이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나는 일반고를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내신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는 걸 고민하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이렇게 파악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가서 정말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즌 2월 달에 네. 예비 중 아이들,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이제 그 아래 학년들도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한 3가지 정도씩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그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숙제라던가 아니면 과제하는 방식,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네. 누구 하나 이걸 완전히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챙겨주기도 힘들죠. 네, 정말 어렵죠.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본인이 좀 찾아보고 또 연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플래너라던가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공부 노트 네.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게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좀 어휘력이 어려운 단어에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가 딱 튀어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물음표가 팍팍팍 이렇게 생기면 네. 정말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와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어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영어뿐만은 아니고요. 국어, 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다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다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어른이 사용하는 네, 단어들. 그런 그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어휘력을 좀 키워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대화예요. 네,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 했는데 뒤돌아서 선생님이 무슨 말 했지? 라고 물음표를 그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대화에 소용이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휘력을 좀 키워오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탄탄한 그 공부 체력 이거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 체력이라는 게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신체 이런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다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저는 기본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부 체력이 좀 튼튼하고 뭔가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중학교는 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로 가면 학습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 받아들이고 한참 있다가 또 하나를 받아들이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아주 수시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탄탄한 공부 체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22년 동안 중학교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네, 지금 네, 교감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 수학 가르치셨고 아이들도 진짜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 중학교에 와서 수학 실력을 이제 꽃을 피우는 아이들 이런 네. 애들은 물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던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가도 이제 잘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두 아이들 모두 통틀어서 어떤 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좀 수학을 괜찮게 하더라.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을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이게 꼭 선행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선행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네. 무언가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이 유연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끔 중학교 선행을 하거나 그쵸.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선행을 할 때 대부분 내가 중학교 수학을 하는구나. 너무 기뻐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막상 한 달 정도 해보다 보면 좌절감이 이제 느껴지죠. 재미없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렵고. 네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 내가 수를 분해한다고? 너무 기뻐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뭐 약수의 개수, 약수를 구해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해라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 외우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새로운 잘하고만 걸. 싶은 거죠. 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건 새로운 거, 내가 무언가를 몰랐던 걸 받아들이는 게 아주 유연하게 쑥쑥 물러가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조금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게 바로 생기진 않아요. 그렇겠죠. 우리 어른들도 무언가 새로 받아들일 때 몰라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몰라 하고 외워지고 공식만 외우다 보면 이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울 공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태도, 또 정신력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잘 키우려면 사실은 가장 기본 개념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다 보면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이 문제는 이걸 공식을 외우고 숫자를 이렇게 쓰면 돼. 라고 끝나요. 맞아요. 고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유연하게 가려면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고 유연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실력이 좀 튼튼하게 쌓아 올라가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학에서도. 네, 저도 이제 저희 채널을 네.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 보면 뭐 초등학교 6년 포함해서 선행까지 열심히 해본 네. 아이들의 첫 성적표잖아요. 네. 학부모님도 그동안 투자했던 어떤 네. 돈과 시간과 뭐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네, 결과물일 네. 텐데 이런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요령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수학 실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시험도 잘 볼 수 있겠지만 시험은 또 시험에 맞는 연습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 어. 아이들이 대부분 중간고사를 볼 때 네네.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이제 감독을 했을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다 풀 수 있는 실력인데도 시간을 체크하지 못해서 절반도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 네.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딱 45분 안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새로 고민하고 뭐 유추해내고 그럴 부분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관리하면서 내가 45분 중에 5분은 마킹을 해야 되고 5분은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5분, 30분 이 정도 풀 수 있게 25문제 정도를 연습을 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이런 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런 아이고야. 어깨 비밀이 있을까요? 살짝 하나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는 아주 교과서 바깥에 있는
내용들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위주로 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과서 위주로 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그걸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언가 서술을 한다, 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예제 문제들, 거기서 식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예제 문제로 좀 연습하면 좋고요. 또 대단원 평가, 단원 평가 이런 데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초등 때부터 1, 2학년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하세요. 3, 4학년, 5, 6학년 이걸 중점적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아이들 각 학년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 네. 중학교를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뭐 중학교 1학년 하면 대표적인 게 자유학기제죠. 네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아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또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저 같으면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것. 학습 방법. 네. 뭐 흔히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네네네. 키워야 된다라고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나한테 맞는 학습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학원 다니면 좋다더라 해서 학원을 막 다녔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나한테 뭐가 맞지? 라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엄마 나 이쪽 도형 단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저는 인강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한테 맞는 학습법이 어떤 건지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완성이 된다면 정말 3학년 완벽한 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하나 덧붙이면 중학교 1학년은 약간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마음이 조금 부담이 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없이. 저는 좀 다양한 걸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다들 그래요. 입시나 어디서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해봤잖아. 그럼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당황해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때 내가 뭘 했더라? 그쵸.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나가고 또 하나는 내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다양하게 도전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완성된 학습 습관이 생겼다면, 그걸 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흔히 말해서 엉덩이에 힘을 좀 아주 파급적으로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내가 더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려면 길게 공부하는 거,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중학교 1학년 때보다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내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떤 건지는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출력을 한 다음에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가? 여길 잘하나 보다. 이런 것들 본인이 스스로 한번 파악하는 거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거의 한 학기에 10분 정도가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10명이 1년 동안 나를 봤다고? 라고 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으면 공부와 함께 학교 생활 기록을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조금 하나씩 좀 세워볼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맞는지, 어떤 게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선택하잖아요. 네. 어디를 보낼까?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많은 분들이 11월 달에 결정을 해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너무 안타깝죠. 네. 매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보다 아이가 결정한 게 사실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그 미래를 바로 결정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결정은 10월, 11월 이쯤에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좋아요.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대부분 대형 학원에서 고등학교 선택 방법 이런 걸 네.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오. 이때 보면은 2월 초에 고등학교 그 배정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를 해요. 네네. 학원에서 A라는 큰 학원에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네. 저 같으면 그때 갈 것 같아요. 한 학년 아래 엄마지만. 네. 네. 어머님이 안 바쁘시다면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 그 설명회를 다니면 이미 다 놓쳐요.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를 간다, 일반고를 간다라고 해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가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네. 나눠진 상태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오히려 예비 중3 어머님으로서 그런 데를 참여를 해보시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가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 실제적인 또, 얘기를 듣게 네, 돼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정보. 아, 나는 1년 더 빨리 들었으니까 그러네요. 훨씬 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중3 때 가서 들으시면 좀 불안해요. 아, 내가 이거 해둘 걸. 저는 사실은 불안함을 없애드리려고 이런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지만 네. 어머님들과 라이브에서 만나다 보면 다들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 불안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그때 미리 한 발자국만 더 빨리 움직이셔서 설명만 들으셔도 좋아요. 아이는 분명히 10월, 11월에 결정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한 발자국만 더 빨리 움직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다 네. 중요하지만 1, 2, 3학년 어느 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1학년이요. 1학년. 와. 네. 1학년이 우리 전환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중 전환기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딱 점프한단 말이에요. 계단식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가졌던 그런 습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 와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중학교 1학년의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지금 5, 6학년 학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 아래 학년들도 중학교 1학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까 좀 처음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선생님이 슬기로운 중학생활이라는 책, 사실 네. 중등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책 혹시 뭐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보고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네. 저자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내가 물어봐도 되나? 하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시시콜콜하게 뭐 원점수가 뭐예요? 되게 어렵죠. 어려워서 찾아봐도 어떤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교복은 몇 벌 사야 돼? 한 벌만 살까? 정말 사소한 네. 질문. 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기엔 좀 애매해요. 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봐도 친구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 엄마랑 나랑 사정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시시콜콜한 거 아니면 어려운 거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하지? 그때마다 인터넷 다 뒤져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처음부터 입학 전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입학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황유진 선생님 검색하셔가지고 이 책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